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신발 좋네. 저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저런 거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맨날 운동화 이런 거나 신고, 그죠? 우리 중계부의 장재호 선생님은 완전 신사이가 신사. 항상 양복 입죠? 구두 신고, 넥타이 매고. 참, 그래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죠? 저는 뭐, 노가다도 아니고, 이건 그냥 맨날 이래가고. 이거 참. 자, 오늘은 275페이지, 공동소유. 여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공동소유는 크게 세 가지거든요.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하고. 요 기본적인 비교는 그 11월달, 12월달에 했는데, 시험 자체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공유하고 차이가 뭐냐, 그걸 알면 되고, 실제로 시험은 공유에서 거의 99% 시험이 나옵니다. 그것도 전례로 봤을 때는 사례 문제로. 그래서 오늘 사례를 연습을 잘해야 되거든요. 책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 보고 기절한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작년에. 자, 그거 하지 말고, 우선은 공유에서는 뭐를 공부하느냐. 공유 지분이 아니고 공유물, 물건 자체. 요 공유물의 침해. 공유물이 침해됐을 때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보실랍니까? 공유물의 침해 시 구제, 구제 방법. 요걸 가지고 이제 다뤄야 되는데, 잘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A라는 사람이 5분의 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5분의 1, C라는 사람이 5분의 1. 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고. 자, 요 물건 자체를 공유물이라 하고, 요거를 공유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 그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를 지분이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를 어떻게 보느냐. 자, 요거는 과반수 지분이라 합니다. 뭐라고? 과반수. 요거는 과반수, 과반수 미달, 다수 지분, 소수 지분. 이렇게 불러요. 과반수, 다수 지분. 그 다음에 과반수 미달, 소수 지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그 공유물에 관련된 행위가 3개 나온단 말이죠. 자, 공유물을 보존을 하겠다. 공유물을 관리하겠다. 공유물을 처분하겠다. 행위가 3개 나와요. 공유물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 관리 행위, 처분 행위. 이렇게. 지분이 아닙니다.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 관리, 처분. 자,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각자. A도 전체를 보존할 수 있고, B도 C도 전체를 보존할 수 있다. 자, 관리는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수. 관리는 과반수로 한다. 자, 처분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전원이. 우선 요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보존은 각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전원. 자, 그런데 과반수라 할 때는 사람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지분의 과반수, 요렇게.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지분의 과반수 맞죠? 그러니 과반수 지분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과반수. 자, 보존은 각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전원.
그럼 우리 판례에서 대표적으로 보존행위는 너무 쉬우니까 관리가 뭐냐? 관리. 주로 공유물을 빌려주는 것을 관리라고 합니다. 임대차. 그리고 임대차를 해지하는 것도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 공유물을 빌려준다? 그때는 지분의 과반수만이 빌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 이거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판례가 나온 것을 예를 들어서 출제를 한단 말이야.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은 전원이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침해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 C라는 사람이 분명히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5분의 1. 근데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 혼자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 혼자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분의 1에 불과한데 자기 혼자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5분의 1에 불과한데 자기가 이 공유물을 사용해서 500만원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요렇게. 자, 이거를 공유물의 침해라 합니다. 뭐라고? 공유물의 침해. C가 혼자서 독점하고 혼자서 등기하고 혼자서 500만원 수익을 올렸다. 자, 이런 경우에 B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이거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B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이냐? 자, 구제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첫째는 물건을 내놔라. 물건 인도 청구라 합니다. 물건 인도 청구. B가 C 보고 네가 독점하지 말고 물건 내놔라. 원래대로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자, C라는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 혼자 등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는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 혼자 500만원 수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돈 내라고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걸 돈에 대한 청구랍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물건을 청구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를 청구합니다. 전부.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네 거 빼고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돈을 청구할 때는 내 몫만, 내 거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자, 물건은 어떻게 청구한다? 전부를 내놔라. 등기 말소는 네 몫을 빼고 말소해라. 돈은 내 몫만 내놔라. 이렇게 한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요래 공부하면은 문제 풀 때 보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물건 청구는 전부, 등기 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돈 청구는 내 것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은 요 B라는 사람이 공유물을 침해한 C한테 위에 요 세 가지를 청구한다고 말해요. 청구한다고. 이렇게. B가 C한테 물건을 인도하라, 등기를 말소해라, 500만원 돈에 대해서 청구한다. 자, 그럼 물건은 전부 청구한다. 요거는 우선 놔두고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자, 등기 말소는 어떻게 청구한다고? 네 거 빼고. 그럼 네 거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죠. 그래서 C도 5분의 1은 등기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럼 네 거는 빼고 나머지 5분의 4를 말소하라 이란다고. 얼마를? 5분의 4를 말소하라. 이렇게. 그 다음 B가 C한테 500만원, C가 500만원 수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B는 C한테 내 것만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돈은. 그 내게 얼마요? 100만원. 그
그래서 100만 원 청구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라고. 간단하게. 됐습니까? 자, 등기 말소는 어떻게? 네 것 빼고 돈은 내 것만, 물건은 전부. 그래서 물건은 내 지분만큼 이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물건은 전부 돼서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물건을 청구하면은 전부를 청구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B도 소수지분입니다. 맞죠? C도 소수지분. 그럼 소수지분이 소수지분한테 물건 전부를 내놔라. 인도 청구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앞으로 과반수 미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과반수 미달이. 미달이가 공유물을 침해했을 때 또 다른 미달이가 토지를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미달이. 미달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달이. 미달이 하면 기억난 게 있습니까? 순풍산부인과. 그죠? 미달이. 예. 그때 쪼매난 애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참 못생겨졌대 보니까. 그죠? 어릴 때는 괜찮던데. 자, 미달이가 미달이에게 물건 전부를 내놔라 할 수 있을까? 요거. 자, 과거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2020년 5월 20일자 판례에서 변경이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안 돼요. 그 판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디 있느냐? 279페이지 있습니다. 279페이지. 279페이지 그 판례 보기 봤습니까? 보기만 봐도 답답하죠, 그죠? 그 읽지 마라 말이에요, 이게. 이 판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예요, 요게. 미달이가 미달이에게 공유물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 판례예요, 결론이. 과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실무상으로 엄청나게 크게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완전 별 5개, 별 5개. 판례가 바뀐 게. 그래서 조금 선생들이, 유능한 선생들은 출제위원이 바보만 아니면은 무조건 출제한다. 그거 다 나왔습니다. 출제가 됐어. 그것도 연속으로 2번이나 나왔다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는 물건 내라. 그거는 돼요. 과반수는 된다고. 미달이가 미달이에게 물건 내라 청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미달이가 미달이에게. 과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론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방해를 제거하라. 그 다음 방해 행위를 금지하라고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토지를 내놔라. 그 소리를 못해요. 자, B가 C한테 독점을 풀고 토지를 내한테 가져와.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은.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뭐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방해를 제거해라. 방해 행위를 금지해라. 그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자, 과거에는 뭐를 할 수 있었다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토지 인도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해라. 방해 행위를 금지해라. 그 정도만 할 수 있다. 결론만 우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됐고. 자, 요거 하나 했고.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자, 예를 든다면, 요 토지를 잘 들어보세요. D라는 사람이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를 해버렸어. 그리고 불법으로 등기를 해버렸어. 이렇게 불법으로. 그리고 불법으로 500만 원 수익을 올렸어. 그리고 아까는 공유물 침해를 누가 했습니까? C가 했습니다. C. 이걸 대내적인 침해라 합니다. 공유자끼리 침해하는 것을 뭐라고? 대내적인 침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고 제3자입니까?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한 것을 대외적인 침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해는 내부적으로 침해했다, 제3자 외부적으로 침해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부 다 불법이야, 불법. 요렇게.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역시 A든 B든 C든, 즉 A, B, C, A든 B든 C든 D에게 이 세 가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청구. 이렇게. 하나는 뭐예요? 토지를 인도해라, 등기를 말소해라, 돈 내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B, C는 지금 아까는 내부적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이 C도 5분의 1의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A든 B든 C든 이 D에게 청구하는 것은 전부 다 보존 행위로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유물 보존 행위로. 그럼 보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과반수로 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 그래서 A도 세 가지 청구를 할 수 있고 B도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고 C도 세 가지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물건 인도 청구. 물건 인도 청구.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아까 과반수 미다리가 미다리한테 물건 인도 청구,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3자입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했을 때 A, B, C는 물건을 가져와, 물건을 인도해라. 그건 보존행위 차원에서 당연히 된다고. 요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 다음 등기말소 청구는 아까 니 거 빼고 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래서 여기는 역시 전부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전부 말소하라. 그 다음에 돈을 청구할 때는 뭐라고? 내 것만 청구하기 때문에 A는 얼마를 청구한다? 정신 차리고. A는 300만원, B는 얼마? 100만원, C는 얼마? 100만원, 이렇게 청구한다고. 그 나중에 이제 공유해서 케이스를 딱 보면 제가 한 거 세 가지 경우를 딱 훈련하면은 전부 다 풀려요. 그죠? 연습을 잘해야 된다고. 자, 우선은 다 구별해 봅시다. 자, 공유물의 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보존행위, 각자,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은 전원이. 이래 해놓고 우선은 공유물이 침해되는 경우가 내부적으로 C가 침해했다, 외부적으로 D가 침해했다. 그럼 C가 침해했다는 것은 C가 독점하고 C가 등기 전부를 하고 있고 C가 500만원 수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공유자가 이 C한테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요? 토지인도 청구, 등기말소 청구, 돈 청구. 등기말소 청구는 네 것 빼고 오니까 5분의 4를 말소해라. 돈 청구는 내 것만 하니까 얼마? 100만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건 인도 청구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 미다리가 미다리한테 물건 인도 청구, 그거는 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 지금은 물건 인도 청구 대신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행위 금지 청구, 그 정도로 약화시켰습니다.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3자 D가 대외적으로 침해를 했다. 그럼 C하고 다른 게 이 사람은 공유자가 아니에요. 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A든 B든 C든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도 물건 인도 청구, B도 물건 인도 청구, C도 물건 인도 청구해서 D로부터는 공유물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럼 D에게 말소를 청구할 때는 네 거 빼고 말소하라. 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래서 등기 전부를 말소하라고 각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돈을 청구할 때는 내 것만 청구하죠. 그럼 A께 얼마입니까? 300. B, C는 얼마입니까? 100만원. 그래서 A는 300만원 청구, B와 C는 100만원 청구.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두 개가 해결됐습니까? 내부적인 침해,
그 다음에 외부적인 침해 두 가지를 했다. 자, 하나 이제 남아있죠. 관리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관리. 자, 저쪽에 A라는 사람이, 요 A라는 사람이 E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했다고.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리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다.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좀 전에 관리라고 그랬죠. 자, 관리는 뭐라고? 지분의 과반수. 그럼 이 사람 지분의 과반수가 맞잖아요. 그래서 B씨는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므로 혼자서 임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분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혼자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대차는 적법이 돼버립니다. 적법. 과반수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적법 점유가 돼버립니다. 적법 점유. 자, 임대차의 내용을 보니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야. 월세가 50만 원이야. 요렇게. 자, 그러면 E라는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A에게 50만 원하고 5천만 원을 줍니다. A에게 지급을 해요. 요렇게. 그래서 B씨는 좀 억울하지만 법이 그래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B씨는 소수 지분권자로서 다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 A 혼자서 임대를 해도 반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적법하다고. 자, 그러면 B씨는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도 지분이 있는데 A 혼자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게 5천만 원 보증금 받고 월세를 받고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제 B씨의 구제방법이 뭐냐 이 말입니다. B씨의 구제방법. 자, 첫째. 자, E에게 하는 식입니다. E에게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당연하죠. E는 저 A로부터 과반수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임대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적법한 임대를 통해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B씨가 E한테는 인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돈을. B씨가 E한테 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E라는 사람은 과반수로부터 임대차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적법하게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씨로부터는 전혀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B씨는 E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B씨가 억울해 보이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E한테는 청구할 수 없지만 A한테 찾아가 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취한 이득이 얼마예요? 이득. 자, 보증금 5천 받았죠. 월세 50만 원 받았죠. 이렇게. 보증금은 이득이 아니잖아요. 이건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를 월세 50만 원 이득을 했잖아요. 그럼 B씨는 돈을 내놔라 이래 할 수 있다고. 얼마? B는 얼마? 10만 원. C도 얼마? 10만 원. 돈은 청구할 때는 항상 자기 것만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는 30만 원 먹고 우리는 10만 원씩 먹는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B씨네요. 그죠? B씨는 돈을 청구할 때는 결국 E한테는 못하고 누구한테 한다고? A한테 합니다. 각자 10만 원씩 A한테 청구한다고. 이렇게. 됐나요? 다 했습니다. 뭐 눈을 끔뻑끔뻑 산 다 했는데. 공연은 이거를 훈련해야 된다. 훈련. 그리고 이제 처분이 있는데 처분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요 A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신축을 해버렸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자, A 혼자서 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건물 신축은 뭐라 했습니까? 처분입니다. 그럼 혼자서 한다? 전원해야 된다? 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라도 처분행위로서 건물 신축은 못합니다. 만약 했다면 B씨로부터 철거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하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8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거 보면은 공유물의 분할이 있거든요. 분할. 분할은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도 별 3개. 저기는 별 5개입니다. 별 5개. 이거는 100% 시험이 나옵니다. 100%. 공유에서 2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2문제까지 나온다는 말은 한 문제는 100% 나옵니다. 100%. 그 훈련을 잘 하시라고. 요건 될 수 있으면 그리거나 사진 찍어놨다가 자기가 직접 해봐야 된다. 들을 때는 쉽잖아. 내가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근데 돌아서면은 헷갈립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딱 3가지로 나누라고. C가 침해했다. D가 침해했다. A가 임대차를 했다. 딱 3가지. C, D, E가 등장하는 것을 딱 기억하시라고. 체계적으로. 자, 분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3분의, 요거는 사실은 5월달 수준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수준 낮춰가지고 지금은 기초를 하고 그때는 고급을 하고 이게 안 돼요. 그 미리부터 훈련을 해버리자고, 이게. 그 공유에서 시험 나올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니까 요거는 3월달에 5월달에도 크게 변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자꾸 훈련하시라고. 자,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로 지금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쪼개자, 이거를 분할이라 합니다. 분할. 근데 분할은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분할할 수 있어요. 이거를 협의 분할이라 합니다. 협의 분할. 그런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재판으로 분할을 합니다. 자, 이거를 재판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분할. 자, 협의 분할은 3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자체를 쪼갠다. 이거를 현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현물 분할. 그럼 토지를 남에게 처분해서 매매해서 대금으로 분할한다. 이거를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대금 분할. 주로 제3자에게 토지를 팔아가지고 대금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C는 토지를 좋아하고 A, B는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토지 좋아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전부 몰아주고 A, B는 가격으로 배상받고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가격 배상. 그래서 요 중에 3개 중에서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협의 분할. 물건 자체를 쪼갠다. 현물 분할. 돈으로 바꿔서 나눈다. 대금 분할. 한 사람에게 물건 몰아주고 나머지는 돈으로 배상을 받는다. 가격 배상. 3가지.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재판상 분할. 자, 재판상 분할은 선택이 아니에요. 판사가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을 해야 됩니다. 현물 분할. 자,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때는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로 갑니다. 이렇게 대금 분할.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는 제3자한테 토지를 팔아가지고 대금을 구한다. 여기는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경매를 해가지고 합니다. 경매. 경매를 통하여 대금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그래서 판사가 경매를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탁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협의 분할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하는데, 재판으로 분할할 때는 선택이 아니다. 뭐로?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경매를 해서 대금 분할한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되고 나면은 경매도 배우거든요. 시험 되고 나면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뭐 경매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재판상 분할해가지고 경매 이게 들어갔을 때 요거는 경매 물건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경매 전문가들 물어보면 그죠?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 때문에 경매로 들어온 물건 그 굉장히 좋은 거라고 낙찰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좋은 이유는 다음에 배우라. 자, 그러면 잘 보시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재판상 분할로 간다 그 말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분할의 소송을 제기한다. 그런 이야기는 분할의 소. 이렇게 분할의 소. 자, 재판상 분할은 언제 합니까 하면은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협의는 성립이 됐는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분할에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협의는 뭐 했다고? 성립했다고. 협의는 성립이 됐는데 이행하지를 않습니다. 분할에 협조를 안 해. 그런 경우에 재판상 분할, 분할의 소로 갈 수 있다. 그러면 X입니다. 이때는 뭐로 가느냐? 이행의 소로 가야 됩니다. 뭐로 가야 한다고? 이행의 소 또는 이행 청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이나 분할의 소로 갈 때는 협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대. 협의가 성립이 되는데 협조를 안 할 때는 일로 못 가요. 뭐로 간다고? 이행의 소, 이행 청구로 가야 된다.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소를 제기 한번 해봅시다. 자, C라는 사람이 분할을 하고 싶어요. C가. 그래서 C가 분할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하고 같이 공동 소유하기 싫다. 쪼개자. 이렇게 분할을 하고 싶은데 그럼 A, B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도 분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협의 분할. A, B가 우리는 분할을 하기 싫다. 우리는 영원히 니를 사랑할란다. 이래 보면은 C는 강제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분할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자, 그럼 C가 A, B를 대상으로 분할의 소를 제기합니다. 분할의 소를 제기한다. 그럼 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은 판사가 분할 판결을 합니다. 분할 판결, 요렇게. 그러면 이때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아주 특이한 판결이죠. 여러분이 배우는 판결 중에서 99.9%가 이행 판결인데 형성 판결은 요 하나밖에 없어.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이행 판결보다 형성 판결이 훨씬 강력합니다. 형성 판결이 나오면은 등기 없이도 분할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분할의 소를 뭐라 하느냐? 형성의 소라.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형성의 소. 형성 판결을 가져오니까 형성의 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하느냐? 자, 판사가 감정평가사한테 넣어봤습니다. 쪼개 오시오. 이래 됐어.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쪼갭니다. A는 여기를 소유하고 B는 여기를 소유하고 C는 여기를 소유하고 O, X, Y, Z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분할해서 도면을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판사는 저거를 보고 A는 XOY, B는 XOZ,
C는 Y와 Z를 경계로 하여 당의 공유물을 분할하라 이렇게 안 나옵니다. 분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분할하라 나오면 이행판결, 한다 나오면 형성판결. 그래 한다 해버리면 바로 분할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분할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등기할 필요 없이 각자가 자기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우리가 187조에 판결로 물권 변동이 될 때는 등기 없이도 된다. 거기 판결이 형성판결. 형성판결의 대표가 공유물 분할 판결. 이렇게 됩니다. 등기 없이 각자 한다. 자, 이래 해놓고 C가 만약에 A, B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A만 콕 집어서 소송했다. 그럼 판사가 안 나옵니다. 소송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소송은 전원이 항상 재판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필수적 공동소송. 이렇게 필수적 공동소송. 협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참석해야지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 공유자 전원이 참석해서 재판이 돼야지 한 사람이 빠지면 재판은 무효. 아시겠어요? 무조건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할의 효과. 분할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분할하면 자, 우선은 분할이 되면은 원칙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비소급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비소급표.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급표. 그럼 예를 들어서 협의를 지금 5월 1일 날 했거든요. 근데 A, B, C가 공유관계가 된 게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협의로 분할했으면 5월 1일부터 분할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소급이다, 비소급이다? 비소급.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공동상속재산.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소급적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일반 공유물 분할은 비소급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은 소급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3명이 상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아들 3명이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3명이 5월 1일 날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1월 1일 날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하자고 협의한 것은 5월 1일이지만은 분할이 된 시점은 언제라고? 1월 1일부터 분할이 된 것으로 처리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를 소유하잖아요. 분할을 하면. 그거는 분할은 여기서 했지만 5월 1일 아버지 사망시로 소급하여 A, B, C는 각자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 공유물 분할은 비소급표, 공동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표.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지금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두 번째는 서로 담보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직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분할이 됐단 말이야. 분할이 됐는데, 요렇게 딱 분할이 됐어. 요렇게. 근데 A, B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분할된 땅을 보니까 이건 옥토야, 옥토. 너무 땅이 좋아. 근데 둘이서 막 좋아가지고 막 막걸리 마시고 야단입니다. 근데 C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C는 자기 토지를 테스트를 해봤어. 여기 밭이야, 밭. 쟁기를 딱 넣어봤어. 쟁기가 뭐야, 쟁기. 쟁기 있잖아. 앞에 소가 끌고 사람은 요래 있고 소는 막 낑낑거리고 땀내고 이래 하는데 사람은 편안하게 가는 거 있잖아. 그거. 쟁기. 그래서 C가 쟁기를 딱 넣어보니까 소가 앞으로 못 가. 땀을 빡빡 흘리면서.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정확하게 요래 생긴 바위 덩어리가 누워 있습니다. A, B는 옥토, C는 바위.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C가 A, B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 B는 C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 이걸 뭐라고? 담보 책임. 아시겠어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원래 담보 책임은 매매에서 나오는데, 그죠? 매매에서 나오는데 공유물 분할에서도 담보 책임이 준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쪼갰는데 한 사람은 망했다. 그럼 망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손해를 청구한다든지 보상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C는 A,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A, B는 C에게 책임을 지고, 이거를 뭘 한다고? 공유물 분할해서 담보 책임. 이렇게. 자, 공유에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자,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지상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